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뭐 지금 전국 뉴스인데요. 정진상 구속, 기소, 탄력 붙는 대장동 수사. 이재명 대표만 남았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글쎄요, 이 의원님 지금 검찰은 정진상,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정치적 공지다,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관련자 진술이라는 간접 증거밖에 없다, 물증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뭐 정말로 진술밖에 없는지 아닌지는 수사 기록을 한번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아니면 공보준칙 같은 것들이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있었지만 사실상 네. 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네. 공보준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더 완화되긴 했지만 과거에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강하게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부의 이 수사 현장에서 네.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공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술뿐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들을 다 맞춰봐야 되겠죠. 네네. 맞춰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엊그제 그 김만배 씨가 네. 자해 소동을 벌였고 지금 또 구체화 되는 게 뭐냐면 그 범죄로 인한 은닉 재산이 100억이 더 밝혀졌고 조력자 헬멧남 이분이 지금 저 쌍방울 부회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최우양 씨 그리고 이한선 씨 전 하천대회 공동대표 두 분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뭐 일일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드리기보다 네. 이 전체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이 남욱 변호사서부터 네. 이동규 전 관광공사 사장까지 보면 아까 뭐 법 전문가시니까 요소연님께서 정확한 물증이 없어요. 지금 진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들었다. 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본 것 같다. 네. 그렇게 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발 이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입니다. 정당이고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워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 수사하는 일일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했지만 진술한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판이 되는 과정 전보다 언론을 통해서 다 뽑아져 유치되어 있어요. 네. 그 지금 이 남욱 변호사 지금 이야기가 계속 법정에서 계속 겨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명 또 CR 이재명 호까지 붙었는데 CR도 안 먹힌다더라. 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사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쌍방울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네. 진술 하나 갖다가 이렇게 공당의 대표와 한 정당을 갖다 이렇게 정말 들쑤는 적이 있었느냐? 저는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저는 머지않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신을 탈탈 털어보라.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치 이재명 대표님이 네. 대표님 그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수사의 성역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일각에서는 지방 어떤 그 토호들이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관련인들 중에서 우연찮게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입장에서 했던 것들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말씀 드리면 네네. 붙여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이었던 네네. 그 당시에 굉장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이득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진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변인들을 털어서 진술일 것 같은 정황들을 다 맞춰내고 그 다음에 어떤 3자 기부행위라는 그런 비슷한 정황을 다 만들어서 모든 정치적 행위로 발휘한 이익을 정치 행위로 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과 네.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오는 게 이게 연관성은 없지만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금 장모님 거서부터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오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성역이 없죠. 수사에는 뭐든지 처벌받고 해야죠. 그러니까 유독 본인을 향한 겨냥한 모든 지금 혐의는 입증이 안 되는데 주변인들 진술만을 갖다 이렇게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네. 정말 수사를 해야 될 곳에서는 성역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일반인들을 수사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렵게 수사 안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직 야당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정책 부담을 당연히 검찰도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때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제1야당의 대표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어렵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의문인 게 변호사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변호사님들은 변론하고 소송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저 주택개발 이런데 지금 저 남욱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자꾸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뭐 이런 영역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낙점이 많은지 이렇게 많이 등장한 회계사도 있고 뭐 네네. 변호사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좋은 기회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황 의원님 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지금 뭐 대장동 사건 뭐 저 이재명 야당 대표 연루 뭐 문제 근데 김만배 씨가 수원 출신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명문 수성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제가 제 지역구가 율전동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목동과 율전동, 이북동 그쪽이 또 고향이세요. 또 성균관 대학교를 나오셨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인 분들이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초기에 사건이 이슈화 될 때 그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개인적인 평은 그분들 이 사건과 떼놓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지역과 친밀 관계도 잘 하시고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만했다. 그렇게 그냥 저는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에 이제 어떤 한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다. 네. 참. 지금 전국을 그 달구는 모든 문제들이 경기도에서 벌어졌다는 게 참 공교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 소식은 여기서 접겠습니다.